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를 잘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는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한 것만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창조과학을 하면서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좀 소홀히 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좀 공부하게 되었고요. 좀 많은 이해를 이제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갖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정보가 이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공자라 할지라도 사실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좀 공부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좀 자꾸 이제 공부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제일 좋은 시간이고 또 학교 다닐 때 안 배웠던 이 내용을 내가 또 왜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봐야 되는가 하면서 좀 갈등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일으킬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공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를 할지라도 배워야 되고요. 또 이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좀 많이 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이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식이 이제 필요한데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바른 믿음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전문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좀 짧은 머리로 부지런히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다는 심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바른 분별력을 좀 이제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과학 이제 기초 시리즈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 기초적인 내용을 아시면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나오는 창조과학 그 이제 강의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접근하기가. 근데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 없으면 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기초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돌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순서는 제5과 다양성과 사람의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주제 1은 창조의 질서와 다양성, 주제 2는 인간의 다양성과 창조 목적, 주제 3은 유전 정보에서 인간 진화의 증거를 주장하는 진화론, 요 순서로 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식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지금 이 다양성을 가지고 진화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믿음 사이에 이런 충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같고 또 밖에 나가서는 똑똑한 과학자님들이 이렇게 또 진화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반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과학자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분별력은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시간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과 동일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과 동일한 것은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원리는 이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종류 안에서 여기 보시면 비슷한 종류가 있죠. 고릴라, 오랑우탄, 원숭이, 침팬지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류입니다. 다른 종류예요. 절대로 이 네 종류는 같이 교배해서 후손을 번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숭이와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는 다른 종류예요. 지금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는 우리가 유인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인원. 사람과 같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있는데요. 원숭이하고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하고는 다른 종류예요. 또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인원은 특징은 무엇이냐면 유인원의 특징은 꼬리가 없습니다. 꼬리. 원숭이에는 뭐가 있죠? 꼬리가 있어요. 꼬리. 그리고 원숭이는 요 옆을 이제 보시면 볼주머니가 있어요. 다람쥐처럼 볼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인원은 볼주머니가 없어요. 꼬리가 없고 볼주머니가 없다 보니까 사람과 비슷한 종류로 이것을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인원은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긴팔원숭이, 역시 꼬리가 없습니다. 긴팔원숭이는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사람을 이제 같은 등급에 이렇게 놓고 있는데요. 영장목에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를 지금 유인원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침팬지가 사람하고 제일 가까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쭉 진화가 된 것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연결된 이 그림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놓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마치 연결된 것처럼 지금 그려 놓은 내용이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이제 버젓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숭이와 유인원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유인원과 사람의 차이점이 또 분명하게 이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창세기 1장 기록을 통해서 보시면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만 반복해도 우리는 강조하는 거죠. 10번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리 중에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식물과 나무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날짐승들을 종류대로,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가축들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종류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이제 kind예요. kind. 종류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도록 하나님은 종류별로 경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또 이제 어려운 얘기가 또 이제 막 나오는데 아마 그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열심히 이제 외워야 했는데 저도 못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외워요.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계문, 강목과 속종. 스웨덴 식물학자 린네가 이제 생물의 분류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제 만들었냐면 이 사람이 1707년에 태어났으니까 1700년대에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렇게 설정하신 거는 언제 설정하셨나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설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5700년이 지나서 린네라고 하는 사람이 생물 분류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이 훨씬 더 앞선 거죠. 앞서게 하나님께서 카인드라고 하는 분류 체계를 만들어 주셨고 이 린네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이제 요 분류 체계로 이제 말한다면 동물 개, 척추동물 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 속, 사람 종 이렇게 이제 됩니다.
성경의 이 종류는 린네가 얘기한 이 종, 맨 마지막 종이죠. 이 종보다는 좀 넓은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보통 또 어떻게 분류하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넓은 범위, 사람이 정한 종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가 카인드, 종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으로 이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들이 다산하고 번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식물과 나무는 씨를 통해서 후손이 번식되도록 이렇게 하셨고요. 물고기, 새, 동물들은 후손을 이제 갖고서 이게 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류의 한계, 이제 다산하고 번성하는 한계를 이런 생식관계로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이 생식관계가 이제 되면은 그 종류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생식이 안 되면 그 종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이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류의 한계를 정하셨고요. 이 종류 안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써 다양한, 아주 다양한 모습,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구상에 보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러 종류의 물고기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에 대한 해석을 성경과 이제 인간 과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여기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양하게 지금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진화론자들은 이것은 소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앞서 나가서 이 소진화가 축적이 되게 되면 대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종 안에서 이렇게 소진화를 통해서 다양해지고 이것이 축적하게 되면 이 종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의 그 가장 이 중요한 그 기전으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또 환경의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 새로운 종으로 이렇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해 간다, 진화해 간다는 것이 이 진화론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양성이 다산과 번성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산하고 번성하지만 그 종류의 범주는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종류의 한계는 벗어나진 않지만 그 안에서 이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계한 작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종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이제 핵심 주장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자연 선택. 자연이 신이라는 겁니다. 자연이 이 어떤 이 생명체들을 이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해 나가고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연변이는요, 하나님의 설계를 이제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은 이제 자연이 이제 신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생명체에 우열이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이 주장은 무엇이냐면 이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생명체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층을 이렇게 파보게 되면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지층에 있는 것은 하등한 생물들이 있고, 이 높이 올라갈수록 고등의 생물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과거의 오랜 시간 전에는 이렇게
하등한 생물이 존재했고 지금 최근에 와서 진화된 이런 생물체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면서 과학적인 증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연변이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연변이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가끔 이제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데 이 돌연변이는 보통 방사선이 띄어지거나 바이러스, 화학물질, DNA 어떤 복제 과정의 이런 것을 통해서 유전 정보가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 진화론자는 이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된다고 진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돌연변이를 관찰해 본 결과 기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형의 모습. 대부분이 거의 기형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형된 모습은 다음 때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렇게 유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로서는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제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체들은 이 자연이 이 생명체들을 더 진화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그 예가 이제 후추나방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후추나방. 과거에 이제 후추나방은 어떻게 생겼냐면 밝은 회색으로 돼 있었어요. 밝은 회색. 그 나무의 색깔하고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이 밝은 회색의 모습을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무의 그 나무 껍질하고 비슷한 색깔이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에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공장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고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시커먼 연기들이. 그래서 주변의 이 삼림들을 이제 시커멓게 이 그을음으로 다 이제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밝은 색깔의 후추나방이 없어지고 검은색 후추나방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과학자들은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이 밝은색 후추나방이 검은색 후추나방으로 진화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의 굴뚝이 이제 많이 또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요. 이제 연기가 이제 나오지 않게 되니까 이 검은색 나방이 또 없어지고 또 흰색 나방이 다시 또 증가하기 시작을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흰색 나방이 검은색 나방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체수에는 이제 변화가 없었던 것이고요. 단지 어떤 이유로 이 검은 나방으로 변화가 되었냐면 이 새가 이제 후추나방을 이제 먹이로 이렇게 잡아먹는데 나무 색깔하고 비슷했을 때에는 흰색의 후추나방이 많이 생존했던 거예요. 잡아먹지를 않은 거죠. 근데 검은색 후추나방은 금방 눈에 띄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색깔하고 비슷한 후추나방만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업화가 많이 되었을 때는 반대로 얘가 눈에 잘 띈 거예요. 새들의 눈에. 밝은색 후추나방이. 그러니까 밝은색 후추나방만 자꾸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는 검은색 후추나방이 살아남은 것이죠. 자연이 이것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먹잇감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추나방의 유전 정보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개체수의 변화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개체수. 건강한 개체수는 계속 이제 살아남아 있는 것이고요. 건강하지 않은 개체수는 자꾸 이제 줄어드는 쪽으로 이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핀치새예요. 핀치새. 이 다윈이 이제 비글호를 이제 타고 이게 여행을 했는데 이 갈라파고스 섬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이 섬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에요. 많이 있는데 다양한 핀치새가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이 부리 모양이 다 틀린 거예요. 어떤 핀치새는 이렇게 부리가 길고 또 어떤 핀치새는 굉장히 부리가 짧은 몽툭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이 이 핀치새의 부리를 이렇게
진화시켰구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서 이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진화론 책을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화가 된 것이냐? 이것은 어떤 이유냐면 이 핀치새가 살고 있는 이 섬들의 환경이 다 틀린 거예요. 섬들이. 그래서 요 부리가 긴 이 핀치새는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부리가 길어야만 그거를 먹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긴 핀치새만이 먹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리가 긴 새는 건강하게 이렇게 먹이를 잘 먹으니까 건강하게 알을 잘 낳고 이렇게 생존하는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뭉툭한 이 핀치새는 이 섬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먹이를 먹으려면 길어야 사는데 작은 부리 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골골골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에서는 부리가 긴 핀치새들만 생존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이 섬에서는 이 부리가 짧은 핀치새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먹이에 있다는 거죠. 먹이. 이 딱딱한 껍질을 이렇게 깨서 먹으려면 아주 부리가 단단하고 작아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건강하게 알을 많이 낳고 이렇게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반면에 이와 같이 부리가 긴 핀치새는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핀치새는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특정 단백질이 발현한 시기와 양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 환경이 만약에 또 바뀌어지면, 만약에 이런 환경으로 또 바뀌어지면 또 이 핀치새의 부리는 더 긴 쪽에 부리만 많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종만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많은 그 번식률이 높아지고 그런 새들의 종류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핀치새의 이 그 부리가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단백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미노산의 이 배열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이 DNA 자체, 유전인자 자체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예, 숨어 있는 거예요. 계속 여전히 숨어 있고 그 새로운 환경이 되면 그런 또 특정한 단백질을 갖고 있는 그 종류들이 많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다양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특정한 단백질을 가지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진화론자는 하나의 공통조상에서부터 다양한 종류가 이렇게 생성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종류의 뿌리가 이제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종류 안에서 다양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종류의 경계는 계속해서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종류의 그 한계, 범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해석이고요. 대진화 자체는 아예 증거가 없는 거고요. 관찰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종류 안에서 이 다양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물체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한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죠. 사람도 이 사람의 다양함이 진화의 결과인가 하는 것이죠. 예. 흑인은 이렇게 덜 진화가 됐고 이 백인은 더 진화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자는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흑인은 좀 미개하고 덜 진화가 됐고 또 황인은 조금 더 진화가 되었고
백인은 더 많이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다양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은 어떤 우월함과 열등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다양하게 보여주신 것은 나름대로 각각 위대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수단으로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존재로 우리를 창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은 각 사람마다 독특한 부르심과 이제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 전체가 또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상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인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종류의 사람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한 종류 안에서 이렇게 다양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특별한 분량을 우리에게 허용을 해 주셨는데요.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그래서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갖고 있지만 모두가 다 같은 직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각각의 역할을 다르지만 서로 같은 지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이제 창조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30억 쌍의 이제 유전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0억 쌍의 유전자예요. 사람이 30억 쌍의 유전자. 뭐 다 시험봤는지 안 시험봤는지 모르겠지만 30억 쌍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이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30억 쌍의 유전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 몸은 세포로 이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세포에 보시면 세포 안에 이제 핵이 있고요. 핵 안에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유전 정보가 그 안에 이제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 핵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염색체. 물감을 들인 그 염색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얼기설기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염색체가 이렇게 자세하게 또 들여다 보니까 염색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줄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줄로. 또 자세히 더 살펴를 보니까 이 줄이 하나의 줄이 아니라 두 개의 줄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줄. 두 개의 줄. 이중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세포의 핵 안에 있는 이 DNA를 쭉 한 줄로 연결해 보니까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나요? 지난 시간에 안 좋으신 분. 세포 하나에 2m의 그 실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2m의 실이. 그래서 그 세포의 실이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인 거예요. 두 줄이 되면서 그 두 줄이 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다리처럼. 그게 바로 염기쌍이에요. 염기쌍.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염기쌍이 이제 쭉 연결돼. 염기서열이라고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기서열. 이 염기서열이 어떤 식으로 서열이 매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 다양한 모습을 지금 갖게 되는 겁니다. 엄마에게서 절반, 아빠에게서 절반이 가져와서 이 30억 쌍, 15억 쌍씩 이렇게 쭉 연결이 돼가지고 툭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형성이 되는데 확률적으로 동일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결합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나하고 닮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언제냐면 바로 1세대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첫 세대에서 가장 부모하고 닮은 세대가 나오는 것이고요. 세대가 점점 거듭해 갈수록 부모하고는 점점 다른 모습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내 자녀가 나랑 똑같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은 나타날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광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더 굉장히 우월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원소 분해를 다 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지 단백질의 이 발현이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많이, 재능이 많은 쪽으로 이제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찬양하신 것처럼 이 찬양에 대한 이런 단백질이 많이 이렇게 발현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재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달리기 쪽에 이렇게 또 많은 이게 발견된 재능이 나온 사람은 달리기 쪽에 재능이 있고, 각 사람에게 틀린 재능들을 이렇게 주셨지만 감추어진 부분도 있고 드러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감추어진 부분 나에게 직접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세대에 또 이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열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눈 보고 코가 필요 없다, 손 보고 발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각각의 쓰임새가 이제 각각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도 보면 각각의 쓰임새와 용도가 틀리고요, 재능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의 그런 완전한 그런 모습을 이루어서 전체 모습을 이렇게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빚으신 특별한 작품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고요, 선한 행위를 걷도록 이렇게 특별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각 사람은 또 이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재능의 분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우열을 우리가 가를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각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각 사람에게 다른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 나는 좀 못난 것 같아 이렇게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영역에서 더 나은 우월한 부분을 각 사람에게 특별히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제 3번으로 이제 넘어가셔서요. 유전 정보에서 인간 진화의 증거를 주장하는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접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보니까 유수한 학술 잡지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과학 잡지인데 여기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 정보가 99.4%가 동일하다. 그래서 사람은 오랑우탄이나 고릴라보다는 침팬지와 더 유전 정보가 세밀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이 공통조상은 침팬지와 같은 공통조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논문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무조건 당신 잘못됐고 내 믿음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과 침팬지 염색체를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보면 사람의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죠. 예, 23쌍. 침팬지는 48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기쌍은 34억 쌍. 그리고 사람의 염기수는 30억 쌍.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팬지가 더 그 염색체 수가 더 많고요. 그리고 염기쌍도 침팬지가 더 많은 거예요. 사람보다. 더 숫자로만 계산해 보면 침팬지가 더 월등 그 우월한 존재로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98%가 이제 동일하다는 거예요. 단지 틀린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뇌 유전자 2%, 언어에 해당되는 것, 생각하는 부분만 2%만 틀리지 나머지 모든 기능은 사람하고 똑같다. 침팬지는 결과적으로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최근에 와서는 98%에서 94%까지가 이제 동일하고요. 6% 정도 차이가 있다 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은 이 침팬지하고 같다는 거예요. 네, 거의 98%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세히 이 논문을 이제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전자를 이제 그 침팬지 유전자하고 비교를 했는데 유전자를 비교한 그 샘플이 97개의 유전자를 이제 그 가지고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97개. 유전자 수가 몇 개죠? 35,000개. 35,000개 중에서 97개의 유전자를 비교해가지고 이게 98% 동일하니까 침팬지는 사람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 중에서 몇 권의 책만 가지고 비교해서 이 침팬지와 이 사람이 동일하다 이렇게 결과를 내려놓은 거예요. 과학자들의 그 이 마음 속에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는 거죠. 결론을. 우리는 침팬지로부터 진화되었다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 실험 데이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같은 유전자를 비교를 하니까 같은 부분이 나왔다는 거죠. 사람은 물하고 비교하면요 거의 75%가 동일해요. 그렇죠? 거의 물로 돼 있잖아요, 사람이. 예, 같은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하면 공통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같은 부분만 가지고 비교해 놓고 뭐 99.9%가 같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석법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분석법에. 예, 결과를 미리 예단해 놓고 그것에 맞는 이 데이터만 이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언어는 이제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다른 동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특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원숭이 유인원들하고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이 결과는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예. 그래서 공통 유전자 97개만 가지고 이렇게 이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이고요. 연구 자체에 심각한 모순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진화의 증거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과학자의 발표만 믿고 이런 사람의 조상이 이 원숭이요 침팬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사람이 이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 색깔도 좀 다양하죠. 피부 색깔도 다양하고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동일한 사물일지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과학자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서 볼 것이냐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관점의 차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예. 이 연구 결과가 이렇게 신뢰성을 갖고 안 갖고 이걸 떠나가지고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제 독특한 이제 유전 정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23쌍의 이제 염색체가 있죠. 23쌍.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제 유전 정보를 50%씩 선택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동일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70조 분의 1이라는 거예요. 70조 분의 1. 예를 들어서 한 부모에게서 70조의 아들과 딸을 낳으면, 그것도 아들만 낳아야 되겠죠. 아들만 70조 명을 낳으면 그 중에서 한 명 정도는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70조 명을 한번 낳아 보시는 걸 한번 이게 시도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는 이래요. 확률적으로 아들만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딸만 낳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서 만약에 아들, 딸을 다 낳는다면 140조 명을 낳으면 되는 거예요. 140조를 낳아서 그 중에 이제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같은 사람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아마 그 전에 죽겠죠. 낳기 전에. 피부색이 왜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피부색을 보니까 유전 정보와 태양 노출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좀 이 핀치세하고 후추다망의 예를 이제 드렸는데 이쪽 적도 부근 쪽에는 자외선 투사량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적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검은색 피부,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자외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아이도 건강한 나이를 낳고요,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흰색 피부를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얘는 비실비실하고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세대가 점점점 거듭해 갈수록 어떤 색깔의 사람만 많이 생겨나요? 검은 색깔의 피부 색깔이 많은 사람들로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 바벨탑 이후에 이제 인류의 분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적도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존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건강하게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데 흰색 피부 가진 애는 뭔가 좀 비실비실하고 애도 못 낳고 그냥 죽는 거 일찍.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 인류의 피부 색깔 분포가 이렇게 자외선의 조도양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색을 이제 결정하는 요인에는 멜라닌 색소가 이제 많으면 검은색이 되고요. 헤모글로빈 색소가 많아지면 붉은색, 카로틴이 많아지면 노란색, 멜라노이드라고 색깔이 많아지면 검은색. 그래서 그 검은색도 종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검은색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오븐에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오븐에 굽는 거예요. 굽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좀 이 검은색도 좀 이렇게 아주 까만 검은색이 있고요. 조금 이제 이제 부드러운 검은색도 있고 여러 가지 검은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배합이. 그래서 이런 배합은 굉장히 백인 쪽에 가까운 것이고요. 이런 사람은 이제 흑인, 아주 흑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적도 지방에서는 굉장히 건강하게 아이도 잘 낳고 아주 성장하는 거고요. 또 여기에 또 검은색 피부의 아이가 또 태어나면 또 얘는 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추운 지방에서는 검은색 피부가 왠지 그냥 또 이렇게 일찍 죽고 흰색 피부가 이게 잘 또 자라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바마 집안의 이제 가족 사진인데요. 가족 사진 여기 보시면 오바마의 아버지는 이 케냐 출신의 이제 아버지예요. 흑인. 그리고 엄마는 백인 출신의 이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집안의 이 가족 사진을 보면 다양한 색깔이 여기에 다 이제 백인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색깔이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인 부부에게서 이렇게 백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적도 지방에서 태어나면 얘는 비실비실하고 애도 못 낳고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죠. 후손이 이제 없어지는 일이 생기니까 이 검은색 피부 아이가 많이 이제 다산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부에게는 흑인 부부인데요, 역시 흑백 쌍둥이가 이렇게 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전자의 조합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류의 조상 찾기 프로그램을 잠깐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 차한 박사님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저는 이제 아주 간단한 부분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여성의 조상은 이제 한 명이다. 이렇게 과학적인 과학자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모든 여성의 조상은 한 명이다. 이제 어떻게 이제 발견이 되었냐면, 이 DNA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부분은 좀 이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이제 요 발표 자료만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를 통해서 유전이 되거든요. 모계를 통해서 쭉 유전되는데 이 모계를 쭉 추적해 보니까 한 여성에게로 이제 귀결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와이 대학교하고 버클리 대에 이쪽에서 전 세계 147명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한 사람의 여성에게로 이제 조상이 이제 귀결이 이제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누군가요? 예, 이브죠. 이브를 통해서 이제 이브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이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한 명으로 발표했지만 이 한 명의 여성 조상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생겨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거는 30년 전의 얘기고요. 10년 뒤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또 모든 남성의 조상은 한 명이다 하는 것이 또 이제 이 발표를 통해 네이처지를 통해서 발표가 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한 명의 남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여성은 이제 이 성염색체가 X죠. 그죠? 남자는 XY입니다. 그래서 Y 염색체를 추적하게 되면 이 조상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한 명의 조상, 이것은 이제 아담인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요건 이제 유전 정보의 차이를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인종 간의 유전 정보 차이,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 또 황인과 이 흑인 이런 차이점과 이 개인 간의 차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의 유전 정보의 차이점보다 이 백인 중에서 개인 간의 유전 정보 차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예. 흑인과 백인 이런 인종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 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현대와 원시의 공존입니다.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는 대도시 문명 국가의 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아마존이라든가 아프리카에 가보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대예요. 이게 이 고대 사람들의 이 사진을 지금 올려놓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아프리카 아마존에 가면은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땅이 묻혀지면, 전체가 딱 묻혀지면 동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땅을 파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나요? 얘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고 얘는 굉장히 최근의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시와 현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에서 이제 인류가 이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기술이 이제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기술이 어떤
집을 짓는 기술, 어떤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그 사람으로 이주한 그 지역, 거기는 문명 국가가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기술이 없는 사람이 간 거예요. 산골로 숨어 들어가다 보니까 힘없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간 거예요. 거기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돌 깨서 이렇게 부싯돌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것이지, 이렇게 원시적인 생활을 한 사람은 먼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렇게 문명적인 사람은 이렇게 최근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도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같은 시대도 같이 공존할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땅을 가보아도요, 중국 땅에는 모든 시대가 다 존재한대요. 지금 원수의 시대부터 아주 최고의 문명을 하는 시대가 중국 땅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수직적인 구조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수평적인 구조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생물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삼엽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시적인 하등의 생물이고 아주 오래됐고, 또 지금 이제 최근에 발견된 이 고동한 생물들은 최근의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같이 이 진화가 되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한꺼번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뭐 하등한 것은 오래된 것이요, 고등한 것은 최근 것이요, 이렇게 선입관념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의 차이로 사람을 바라보느냐, 또 이렇게 화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는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논문이 어떻고 뭐 또 무슨 연구 결과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동일한 결과라 할지라도 정반대의 이런 해석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한 뿌리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자는 현재가 과거를 푸는 열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잘 관찰하면 과거의 일들을 알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 일도 없이 과거에서 현재로 쭉 왔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굉장히 바뀌어지겠죠. 이 데이터는 많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현재와 이 과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이 과거와 현재의 열쇠이다. 성경을 통한 우리는 모든 만물과 이런 지층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이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오늘 오과 이 다양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양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